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 2025년 5월 27일 화요일 전일 시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23일에 이제 새벽이에요. 새벽에 원자력 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당시에 장이 시작하자마자 대부분의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온 후에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다음 거래일에 바로 조정이 나왔죠. 예를 들어서 피코그램을 좀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이렇게 조정이 나왔는데 이때 이제 제가 전일에 그랬을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원전주가 상승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에 이렇게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는 다음날에 살짝 좀 밀리는 모습이 나오면 한번 진입을 해볼 만하다.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수급이 들어왔다. 보통 뭐 금일 장 초반만 하더라도 뭐 일진파워도 그렇고요, 뭐 수산 인더스트리도 그렇고, 뭐 대부분 뭐 한택도 그렇고, 대부분 종목들이 장 초반에는 좀 약세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장 초반에 약세를 시작하다가 5분도 채 안 돼서 밑골이 달더니 강하게 상방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흐름으로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대체로 금일 시장은 전일 시장은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지금 보시면 하락 종목 수가 이렇게 많죠, 상승보다. 그러니까 좋은 시장 흐름은 아니었어요, 전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 관련주는 좀 시원시원하게 수급이 들어왔다. 그리고 아스코가 이제 며칠 안 남았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약바이오주들이 또 흐름이 좋았다. 흐름을 보면 대체로. 그래서 보면 뭐 원전 관련주 이제, 그래서 보시면 이제 종합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원전 관련주와 아스코를 앞두고 제약바이오주의 강세를 제외하고는 다양한 종류의 종목들이 오합지중 형태로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와 제약바이오주가 주도한 하루였다. 무엇보다 원전주들이 수급이 집중되는 흐름이다 보니까 최근에 주도했던 섹터들의 흐름은 별로 좋지 않았다. 오히려 좀 쉬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장은 좀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기존 종목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금일 우리 시청자님들 3차 대선 토론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정책들이 아예 안 나왔어요. 서로 막 이제 네거티브라고 막 이러다 보니까 뭐 정책이라는 정책은 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예상하는 뭐 청년의 뭐 일자리라든지 뭐 세종시 관련된 얘기들, 그러니까 뭐 지역화폐 같은 이런 얘기들, 정치다 보니까. 근데 너무 이게 정치라는 부분이 강범위하다 보니까 오히려 후보의 자격이 되느냐 약간 좀 검증하는 그런 형태의 흐름이 많이 나왔다. 분야가 정치라고 하더라도 약간 그래가지고 뭐 좀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날 뭐냐고 했냐면 당시에 웹캡시 같은 경우도 지역화폐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 않겠느냐. 근데 차트를 보시면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웹캡시가 지금 5일선 먹고 21선 먹는 흐름이잖아요. 아무래도 대선의 그런 내용에서 이러한 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던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일단 차트 베이스는 나쁘지 않아서 시세가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는 있다.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대룡건설은 애초에 저평가되어 있는 측면이 있었던 종목이잖아요. 하지만 이런 종목들은 또 역으로는, 왜냐면 앞서 이제 21선을 돌파하면 한번 강하게 시세가 나오는데 짧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제는 정책주를 뭐 아무거나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종류별로 잘 보시고, 이제 반등이 이렇게 나왔을 때 뭐 양봉이 세 번째 양봉이잖아요. 그 네 번째까지 뭐 21선 돌파까지도 나올 수 있는 흐름이지만 좋은 종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조정이 나온. 그래서 금일 3차 이제 대선 토론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미 반등이 나온 종목들에 대해서는 그냥 무시하시는 게 좀 좋아 보이고, 금일 또 일자리 관련주도 그래요. 일자리 관련주도 저는 원티드랩이 좀 일비스나 원티드랩이
좀 대장주 역할을 해줄 줄 알았거든요. 그 뭐 장중에 뭐 수급이 들어왔지만 만족스러운 상태로 들어온 건 아니에요. 특히 뭐 원티드랩 같은 경우는 이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 뭐 수급은 들어왔었어요. 4.52% 들어왔었는데 제가 생각한 대로 크게 들어오진 않았어요. 오히려 오픈룰이 그 같은 일자리 관련주 하더라도 오픈룰이 그래도 좀 시원하게 들어왔다. 이게 원래 이 정도는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연동해서 보는 거예요. 원티드랩이 일자리 관련주 중에서는 원티드랩이 차트가 아직도 착하긴 해요. 추가적으로 상승 나오다 또 밀렸잖아요. 큰 상승 없이. 하지만 오픈룰이 한번 이렇게 떨군 다음에 민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이제 금일이죠. 금일 뭐 이후에 수급이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후속주로 본다면 한탕 헤쳐먹고 나온 분위기. 그래서 일자리 관련주도 이제 보시면 안 됩니다. 원티드랩도 제외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마 이런 형태에서는 반등이 한번 나와도 할 말이 없긴 해요. 그래서 뭐 바로 손절을 하시기보다는 살짝 반등이 나오면서 본전가 어찌 보면 본전 이상 이제 내가 매수한 매수가에서 나왔을 때 정리하시는 걸 사실 추천드리긴 해요. 왜냐면 지속적으로 뭐 이렇게 한 번 더 빠질 수 있어도 어차피 매수가로는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이상 그 진입을 하면 정리하시는 식으로. 왜냐면 오픈룰이 이미 크게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진입하시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좀 강조 드리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꿈비 같이 이제 저출산 관련된 종목들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어요. 거기다가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는 300일선 부근까지 찍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 관련주는 애매하다. 결론적으로 일자리 관련주는 좀 이제 차트 분위기에서는 납폭이 많이 되고 매수 진입도 아직까지는 여전히 나쁘진 않아 보이나 오픈룰이 여튼 전일 한방 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의미는 없다. 의미가 없다. 진입할 만한 그런 의미는 없고 오히려 저출산 관련주는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왔고 이제 아가방 컴퍼니 300일선 부근이고 꿈비 같은 경우도 제가 꿈비를 대장주로 지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꿈비는 제가 왜냐면 전일부터 이 종목을 강조해드린 이유가 12물량 때문에 이번에 12물량이 한 주당 7,944원으로 4원을 기준으로 거의 매일매일 이제 뭐 물량이 소폭이나 좀 소규모 내지 어느 날은 이제 대량으로 뭐 물량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그 다음날 소규모로 물량이 나오고 이런 상황인데요. 금일도 이제 4%로 추가적으로 밀리면서 7,420원으로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전환사채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해를 못하시는 시청자님들이 계실 것 같아서 설명드리자면 전환사채에 대해서 이제 뭐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투자자가 기업에 한 주당 7,944원 기준으로 주식을 이제 어찌 보면 전환하거나 연 2%를 이자를 기준으로 자금을 빌렸는데요. 그러니까 전환사채 자체가 주식으로 전환을 할 수도 있고 연 2% 이자를 받고 일정 기한이 지면 원금까지 이제 다 받는 그런 형태거든요. 근데 이젠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재 흐름상 이제 꿈비가 이렇게 급등이 앞전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7,944원인데 15,870원까지 이렇게 올라갔다 밀렸으니 사실 또 저출산에 대해서 얘기들이 또 많이 나왔잖아요. 정치권에서. 그래서 이런 정책이 펼쳐지면 추후에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이 기업의 미래도 밝고 주가가 이때 당시에 이제 10,000원대가 넘는 상태다 보니까 주식 전환해도 못해도 잘하면 2배, 못해도 한 50% 이상은 수익이 가능하겠다 싶어가지고 주식으로 투자자가 이제 그 주식으로 전환하는 게 유리하다고 보고 신청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일단은 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일단 전환을 신청하게 되면 전환사채로 그 돈을 빌려준 상태에서 이제 이자를 받는 거는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환사채 자체가 이제 이 11호 자금을 빌려준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으로서의 주식 전환으로서의 이제 차익 실현이냐 아니면 이자로 받는 수익이냐를 두고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건데 현재 꿈비의 상황은 이제 주식 전환으로서의 이익을 보고 선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주식 가격이 7,420원이기 때문에
이제 내일도 나오고 다음 주에도 물량이, 아니 금일도 나오고 이제 다음 주에도 물량이 추가적으로 나올 예정인데, 이 물량들이 현재가보다 가격대가 아래잖아요. 만약에 반등이 안 나오고 뭐 좀 더 밀린다. 그러면 이젠 그 CB 자금을 빌려준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젠 그 주식을 전환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실이 지속적으로 나는 겁니다. 이익을 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손실을 보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자금을 빌려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7,944원을 넘겨야지 본전을 챙길 수 있는 겁니다. 그 현재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매수해도 될 것 같다. 이거 뭐 정치 둘째 치고 12전환을 했는데 완전 뭐 그 가격이 기준대보다 아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수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이미 차트 베이스도 나쁘기 굉장히 좀 심하고, 지금 밀린 상황 보면 이 A만큼 이렇게 또 뒷대형 패턴인데 A랑 B랑 거의 비슷한 구조로 밀었거든요. 그래서 바닥은 뭐 다 도달한 것 같고, 지금 흐름을 봤을 때. 그리고 그 CB의 기본이 뭐냐면, 그 전환사채 물량이 굉장히 좀 많다. 이렇게 보면 공시에 보면 쭉쭉쭉 나오거든요. 맨날 주식 전환한다는 그런 공시들이 매번 뜨는데, 이게 의도가 세력 물량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12 물량을 한 번에 이제 계속 받고 이제 매도를 안 치는 거죠. 매도 안 치고 계속 매집 형태로 모아서 일정하게 물량이 모아졌다. 그러면 옆으로 기다가 대박 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5배, 6배, 10배 튀는 경우도 많이 나와요. 과거에 사례를 보면 12 물량을 이용해가지고. 왜냐면 12 물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 꿈비 같은 경우는 여태 누적만 하더라도 좀 많기 때문에, 이 물량들을 다 정리하려면 웬만한 그 시세 올림으로는 떨굴 수가 없어요, 사실. 웬만한 시세로는 쉽게 물량을 처리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많은 물량을 역으로, 만약에 이게 쉽게 처리할 수 없어서 손절을 한다. 그러면 이제 12 투자한, 이제 그 전환사채 투자한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껏 투자했는데 손해만 막심하게 끝나고 마무리가 되겠죠. 근데 그 12 투자한 사람들은 제가 여태 경험을 해봤지만 손해 절대 안 봅니다. 웬만해서 손해 안 봐요. 물량이 뭐 적으면 손절도 나오긴 하는데, 뭐 웬만해서는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는 어떻게든 빠져나오려고 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보통은 전환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크든 작든 항상 강하게 수급이 여러 번 들어온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더군다나 꿈비는 저출산 관련해서 대장주라는 이미지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과거 12 사례를 본다면 현재 가격은 매수하시기에는 최적의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 관련주나 뭐 지금 웹캡시, 뭐 계룡건설 같이 뭐 지역화폐, 세종시 관련주도 뭐 나쁘진 않지만, 만약에 뭐 단기적인 관점으로 이 기업의 실적은 별로입니다. 그냥 단기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는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냐 안 보냐예요. 이 종목이 뭐 나쁘든 뭐든 뭔 상관입니까? 상패만 안 나가면 되지 바로. 맞죠? 시세가 나올 만한 그런 구간이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한번 트레이딩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림은 일단 7,944원을 기억하셔라. 그리고 밀렸으니까 어차피 여기에서 더 밀린다 하더라도 7,944원 이상으로는 간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더 밀려주면 감사합니다. 왜냐면 모아나가실 수 있는 거잖아요. 밀리면 계속 평균단가 낮추면서 모아나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계속 밀린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딱히 의미가 없다고 봐요. 밀다가도 매수한 가격 이상은 지나간다. 한 번은 상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 좀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한번 강하게 수급이 차트 베이스, 그냥 내용 다 상관없이 차트 베이스만 본다면 이게 말 그대로 대량권에 실려가지고 고점을 이렇게 찍었잖아요. 근데 그 뒤에는 매도 물량 나온 흔적이 없어요, 전혀. 이게 좀 이상하다라는 거죠. 매수 수급은 강하게 들어왔는데 여기서 그냥 밀어버린다? 보통 그 영망치형, 어째 보면은 기미꼬리 영망치형 흐름이 아닌 이상은 떨궜다고 보기에도 애매하거든요. 근데 웃긴 건 또 여기에서 바닥을 잡고 바로 슈팅이 나오냐, 앞전 고점 돌파까지? 그러지도 않을 겁니다. 아마 기간 조정이 있을 거예요. 아마 두세 달 정도 기간 조정이 있을 테니까, 단기적으로는 만약에 한 방은 나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반등이 강하게 나온다. 그러면 떨구시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중장기로 하시기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요즘은 한번 올리고 쭉 미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 점 좀 잘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크라우드웍스. 크라우드웍스는 갭으로 나왔습니다. 4.73%에서 6.14%까지 나와서 바로 매수를 못 하셨을 거예요. 근데 언제 매수하냐? 금일 이제 밀렸었잖아요. 보합권 이하로. 그러면 매수 해볼만 한 겁니다. 이 종목은. 그러면 계속 저가선을 저점을 깨트면서 가는데 이번에 저점을 높이는 상황이죠. 그리고 금일은 투자주의도 풀려요. 투자 경고, 투자주의 다 딱지가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끌어올릴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만약에 의도적으로 세력이 많이 따라붙어서 의도적으로 뺀다, 의도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뺀다고 한다면 해도 의미가 없어요. 왜? 저는 이렇게 빠진다 하더라도 상방을 한번 지나간다고 보거든요. 더군다나 유상증자의 유상증자가 나오는 기업들의 특성을 보면 권리락 전에 한번 슈팅 나온 다음에 또 밉니다. 이제 권리락 이제 전일까지 한번 슈팅 나오고 이제 권리락 다가올 때 이제 한번 또 슈팅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날부터 쭉 또 미는 경향이 있거든요. 민 다음에 이제 유상증자 물량 나오면서 제대로 된 수급이 들어옵니다. 보통은 갭을 메꿔요. 이 갭을 메꾸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갭을 메꾸는 가격대가 만약에 뭐 보면 11,600원 정도거든요. 갭을 메꾸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유상증자 이제 끝난다고 본다면 추후에. 근데 이제 기간이 길어요. 기준일이 7월 10일이고 상장일 자체도 기간이 보자. 상장 예정일이 9월 5일이에요. 너무 길어요. 그래서 길게 끌고 가면 오히려 손해예요. 좋은 종목들, 내가 단기적으로 먹을 수 있는 종목들 놓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런 종목들 이제 단기적인 반등을 한번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나쁘기 너무 오버예요. 제가 봤을 땐 유상증자 했다 하더라도 이 발표한 다음에 이제 충격으로 개파락이 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음봉이 연타로 나오잖아요. 저는 좀 오버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제 투자주의도 금이 사라지기 때문에 한 방은 노릴 수가 있다. 혹여나 그리고 혹여나 추가적으로 내리더라도 마음 졸이지 마셔라. 어차피 내린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지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확률상. 그래서 수익 볼 확률이 큰 자리예요. 이 자리 자체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 한번 매수 진입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너무 과도하게 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번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지는 만큼 보유하셔도 된다. 혹시라도 진입하셨다면. 아마 진입 안 하신 분들도 꽤 계실 거라 봐가지고, 그렇지만 진입을 하신 분들도 계셨을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좀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밀려도 의미 없는 형태예요.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A 프로 같은 경우는 전일 같은 경우는 원전 관련주가 너무 집중되면서 수급이 좀 집중되면서 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외의 종목들은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제약바이오주들 내 아니면 원전주들, 특히 원전주들이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이제 2000전지 관련주에는 아직 수급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진 않는구나. 근데 금일 라삭이 수급 흐름이 좋거든요.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도 수급 흐름이 괜찮았어요. 아까 라삭 그 종목들 봤는데. 그래서 금일 같은 경우는 한번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자 하는 말은 여기서 밀린다 하더라도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어차피 밀린다 하더라도 모양 잡고 상방으로는 전 간다고 보거든요. 이 종목은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신호가 나왔고 차트 베이스도 바로 아래 강력한 지지선이고 그 다음에 뭐 해외 이제 미국의 이제 세액 어쩌면 이제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가 폐지가 안 되고 이제 연장이 됐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어차피 부주금을 받잖아요. 계속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악재는 당분간 없을 거다. 2차전지는. 그래서 2차전지는 바닥을 찍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요. 그냥 끌고 가세요. 좀 끌고 가신 전략.
얘도 마찬가지, 세아 메카니스도 마찬가지예요. 끌고 가신 전력으로 가셔야 됩니다. 하방으로 세게 빠질 구간도 없고, 혹시라도 뺀다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빼는 거예요. 혹시 개인들이 뭐 많이 따라붙어서 빼는 거겠죠, 많이 뺀다면. 그래도 하방으로 세게 밀재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다시 저점이 깨진다 하면 모양 잡고 다시 우상으로 가겠죠. 왜냐면 심리, 사람들의 심리예요. 여기서 파이메리스 한번 볼게요. 파이메리스 보시면 여기 되게 웃깁니다, 차트가. 보시면 여기서 1차 상승 나왔잖아요. 떨군 흔적 없죠. 그런 다음에 밀었어요. 민 다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한 30% 정도, 바닥 대비 거의 30% 정도 반등 나오다가 어때요? 계속 밀죠. 지겹게 밉니다. 거의 한 달까지 계속 밀다가 심지어 저점도 깨버려요. 저점도 깨버렸다. 그러면 개인들이 짜증나, 이 좀 못 들고 가겠다 해서 손절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때요? 반등이 강하게 나왔죠. 그래서 이날에도 지쳐가지고 여기서 이제 조금이라도 여기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수익 보자 해서 매도한 사람 많았을 겁니다. 근데 사실 매도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일부러 저점 깨트리고 의도적으로 저점을 억지로 깨트린 다음에 양봉을 단 거잖아요. 그럼 이런 형태는 손절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도중에 매도하셔도 안 돼요. 그대로 끌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다음날 역시나 상한가까지 찍었죠, 장중. 그래서 이 종목은 뭐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건데, 이 종목 만약에 금일 음봉으로 만약에 잡잖아요. 그러면 장중에 매수하셔도 되는 거예요. 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밑골이라면서 앞전고점 넘어가는 흐름과 음봉만 한번 잡고 이제 다음날 넘어가는 흐름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종목은 제가 봤을 때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왜냐면 이게 사실 앞전고점 돌파 나와도 할 말이 없는 그런 형태지만, 일단은 저점을 깨트린 형태에서 수급이 들어온 거니까 한 번 정도 더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설명드린 거고요. 어떤 세어 메카니스 같은 경우도 요즘은 막 흔들기가 많으니까 모양이 되게 좋아요. 금일 양봉으로 5일선 먹어주면 정말 슈팅이 나아질 수 있는 자리고요. 아니면 뭐 소폭의 양봉 흐름으로 이렇게 질질 끄다가 이제 앞전고점 돌파로 나아질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시간 투자는 좀 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 다음 주, 6월 중순 내로는 한번 좀 승부를 볼만한 종목입니다. 기다려서 한 15% 이상 먹을 수 있으면 나쁘지 않은 수익이죠. 너무 빨리 수익을 뭐 이렇게 내기보다는 내면 좋지만 여하튼 그 내에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 거를 아는 종목을 굳이 매도할 이유는 없죠. 그래서 보유하신 관점으로 가져가셔도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종목을 설명을 한 3종목 정도 나눠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깜빡 잊고 원전 관련주 설명 안 드렸네. 원전이 수급이 좀 들어왔는데 저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에너토크 같은 경우도 매수하기 조금, 물론 여기에서 뭐 모양 잡고 연망청이어서 편하게 슈팅이 나오면서 뭐 앞전고점 돌파가 나와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별로예요. 피코그램 같은 경우도 수급이 나올 만큼 나왔죠. 지금 300에서 넘긴 상황이어서 여기에서 또 수급이 들어온다? 이것도 또 마음에 안 듭니다. 차라리 이렇게 조정이 나온 다음에 뭐 슈팅이 나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맞는 거라서, 그래서 부담이 돼요. 다른 애들은 이미 최근에 그 수급이 들어온 애들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만약에 그럼 내일 뭐 바로 매수할 만한 종목이 뭐냐라고 원전 관리주로 진짜 매수하고 싶어 하시는 시청자님들에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친다면 저는 한신기계 같은 경우도 여기서 양봉을 이렇게 달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꺾여가지고 앞전고점 돌파도 나아질 수 있는 형태거든요. 그리고 얘도 왜냐면 시총 자체가 이제 저시총주들이 수급이 잘 들어온단 말이에요. 피코그램 저시총이잖아요. 원전주주들 그 중에서 에너토크도 저시총이잖아요. 시총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한신기계도 원전 관련주 내에서는 시총이 큰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종목이 뭐 강하게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좀 더 편하게 본다면 저는 사실 G2파워를 좀 좋게 보고 있어요. G2파워는 5일선과 이격도 적은 상태에서 이제 상방을 먹어준 상태고, 현실적으로는 한신기계보다는 G2파워가 좀 더 편할 수 있다고 보는데, G2파워는 시총이 1800억 규모예요. 앞전 그 한신기계보다 시총이 커서 좀 고민이 되긴 합니다. 근데 이 종목을 뭐 매매하라는 건 아닙니다. 원전주들이 워낙 매일매일 수급 흐름이 좋다 보니 만약에 원전주에 대해서 매수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참고 삼으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원전 관련주는 G2파워 아니면 한신기계가 모양상으로는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요. 금일은 저는
OSP를 다시 가져와 봤습니다. OSP 같은 경우는 제가 이날에 말씀드리고 갭으로 10% 상승 나와서 이때 매도 하시는 게 맞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부터는 당분간 보지 않겠다 말씀드렸는데 금일 나쁘지 않은 흐름이 나왔어요. 바닥에서 그냥 십자 도장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이 부분에서 바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옆으로 좀 기다가 한방 슈팅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 종목은 유기농 반려동물 사료 전문 제조업체예요. 그래서 반려동물 관련주로서는 뭐 이재명 대표와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공통 정책주기 때문에 저는 OSP가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OSP 같은 경우는 이제는 한번 좀 매수하셔가지고 좀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하면 한방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은 얘가 왜 끌고 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상승 나온다라는 보장을 뭐 하지 못하겠습니다. 바로 이게 내일이라도 상승이 나올 거다 이런 말씀 못 드리겠어요. 장세 흐름이 좀 개판이긴 해요. 국내 증시는 좀 수급이 별로이기 때문에 사실 방어적인 입장으로 약간 방어적인 전략으로 가는 게 더 나을 수 있거든요. 사실 간망을 하시던지 매수보다는. 근데 만약에 매매를 하신다고 한다면 결국은 시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 그런 환경을 가진 종목을 선택하셔가지고 매수하셔서 기다리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전략 가지고 가시는 게 훨씬 좋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좀 끌고 가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금일 정리해 드리자면 에이프라고 세아메카니스, 클라우드웍스는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OSP 말씀드립니다. 일단 클라우드웍스는 매수 못 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더 많다고 봐요. 왜냐면 갭을 올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 제가 전략을 말씀 안 드렸거든요. 근데 클라우드웍스는 만약 음봉을 금일 가치 형태로 이렇게 좀 종가로 마무리됐다면 매수하셔도 되는 겁니다. 충분히. 혹시라도 금일 더 밀린다. 그러면 추가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은 거고 신규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OSP도 좀 끌고 갈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